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어제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차를 물 밖으로 꺼내 가족들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까? 네, 아직 인양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뒤로 보시면 양식장 주변에 해경 선박들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저 지점에 크레인과 바지선이 설치되면 오전 10시쯤 인양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양 작업에는 25톤 크레인과 55톤 바지선이 동원됩니다. 조윤아 가족의 차량은 수색 7일차인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가족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던 이곳 완도 신지면 송곡항 선착장 앞바다입니다. 방파제에서 80m쯤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옆 수심 10m 아래 펄에 박혀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수중과학수사요원이 이 차의 번호를 확인했고 조양 가족 차량의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 썬팅도 짙어 아직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렁크를 빼고 유리창과 문이 모두 닫혀 있어 안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은 차량에 쇠사슬을 묶어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업은 오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재된 차량은 무트로 옮겨 물을 빼는 작업을 마친 뒤 감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조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등 행적을 감춘 이유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조윤아 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신청하는 체험 학습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조양이 신청한 교회 체험 학습의 경우 학생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고 연간 허용 일수도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교육청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말 가족과 함께 완도에서 실종된 조양은 실종되기 보름 전 장기 체험 학습을 신청했고 등교 예정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서야 실종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정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선 7기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무한 통합, 혁신도시 기금 조성 등 전남과 광주의 주요 상생 현안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민선 8기에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포함한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데 정작 발전재단 기금 조성 계획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련 용역까지 마쳤지만 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지난해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2021년 광주공항의 무안공항으로 통합 완료, 군공항 이전 협력을 명시한 2018년 합의는 민선 7기가 끝나며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남과 광주의 상생은 결정적인 장면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최근 나란히 상생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현안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반도체 공장 유치, 국립의대 설립 등을 공동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와 전남에 만들자. 전남과 광주가 함께 혁신해서 성공한다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생활권 통합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단체장 간의 신뢰와 의지, 그리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지속성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민선 7기에서 4차례만 열렸는데 관련 조례가 없고 시도지사 외에 위원도 따로 없습니다. 광주와 대구 간 달빛 동맹이 관련 조례를 근거로 40명 이상의 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올해는 경제산업 분과도 만들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를 좀 확장하고 기획단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행정통합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 전남 상생방안 관련 연구 용역은 경제통합에 방점을 두는 방안으로 다음 달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데다 젊은 청년 인력들이 멀리하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주량이 가려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선박 수주가 활발한 전남의 현대사모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 물량입니다. 지난해 신규 수주 물량이 64척, 64억 달러로 2016년에 비해 수주의 기준 7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일감은 증가했지만 국내 조선소의 생산 기능직의 인력은 지난 2014년 17만 명에서 지난해 7만 명으로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주요 인력 공급원이었던 특성화고와 마이스트고 출신자들이 이른바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조선소 취업을 꺼리고 있고, 다른 제조업보다 35%가량 높았던 조선업계의 평균 임금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잔업 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25%가량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40대, 50대 비중이 전체 조선소의 한 30%를 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도 보면 한 48세 가까이 돼서 향후 1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생산성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병역 특례 혜택 등 청년층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병역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풀어주어서 조금 그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선산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은 물론 주거와 복지시설 확충 등의 과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정체전선이 이렇게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현재 시간당 5mm 안팎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양은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남의 8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와 장성 등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돌아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도 광주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고흥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무안 28도, 강진과 완도 29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흐리거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로 계획된 광주 북동 재개발 사업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상인 등으로 구성된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북동 재개발 사업의 고층 아파트 심의와 관련해 그동안 반려와 재검토 결정이 났는데 시장 이취임에 따른 행정 공백기에 조건부 의결이 됐다며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북동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부대학교에 조성 예정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 공모와 관련한 잡음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최근 수영진흥센터 설계 공모에서 2위로 탈락한 업체가 광주지방법원에 지위 보전과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심사위원 선정을 담당한 운영위원 1명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와 이해관계에 있는 만큼 공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한국수영진흥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330억 원이 투입되며 설계비는 13억 원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아 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마련한 포럼에서는 여순사건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서 특별법 통과의 역사적 의미와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입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다음 달 2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상무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구간은 광주 상무역 사거리에서 운천저수지 입구로 3개 차로를 점유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사노조가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서 시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과 전교조 김재욱 광주지부장,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등은 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교원 연구비 균등 인상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